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5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어느 날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품고 온 건 사랑이 아니라 한 기업의 추악한 진실이었죠. 감춰진 USB 속 목숨을 건 폭로.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4시였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를 두드렸다. 낡은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김은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걷어내자 싸늘한 공기가 발끝을 스쳤다. 습관처럼 침대 옆에 사진을 바라봤다. 검은 액자 속의 남자 박재현. 그는 5해 전 한밤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은진의 삶은 멈춰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을 맞는다. 세탁기 소리가 들리고 물 끓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른다. 어머니 윤정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와 물었다. 오늘도 일찍 나가니? 네, 오늘은 서초동 아파트예요. 청소하루 맡았어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추워졌더라. 그 말에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평생 아들 잃고 며느리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가족이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는다. 맛은 늘 똑같다. 그러나 그 속에는 5년의 눈물과 버팀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버텨야지. 아직은 내가 해야 하니까.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은지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어폰 한쪽으로 흘러나오는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른 아침에도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준 것 같았다. 은지는 가만히 손목시계를 봤다. 5시 30분. 이제 곧 새로 배정된 아파트에 도착할 시간이었다. 도착한 곳은 루미에르 타워. 이상철 회장이 소유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관리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오늘은 내부 청소만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곧 이사 들어올 거라네요. 네, 알겠습니다. 은지는 익숙한 동작으로 청소도구를 챙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는 피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8층?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실내는 조용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먼지가 공중에 부유했다. 은지는 고무 장갑을 끼며 중얼거렸다. 참 깨끗한 집이네. 새로 지은 냄새가 나. 바닥을 닦으며 거실을 돌아다니던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보고 멈췄다. 그 사진 속에는 어디선가 낯익은 풍경이 있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공사장, 그리고 그 옆에 선한 남자의 뒷모습. 은지는 그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다. 이건 재현 씨잖아.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사람은 분명 박재현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은지는 머리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누구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진의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그 숨소리까지도 잊을 수 없던 사람. 그는 분명 죽은 남편 박재현이었다. 은진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다.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재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용히 해요, 제발. 그의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그가 다가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진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새벽 그녀는 깨달았다.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몇 초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게 늘어졌다. 은진아.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이름 석자가 공기를 가르며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몸이 굳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수염이 나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분명 재현이었다. 그는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나야. 그 말에 은지는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속에 쌓였던 5년의 슬픔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은 죽은 거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렇게 됐어야 했어.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주저앉았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가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는 오래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찾는다니요? 당신을 누가요? 대형개발 쪽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들이 절대 세상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는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림 하나를 조심스레 밀어 올렸다. 그 뒤에는 금고가 있었다. 은진의 눈이 커졌다. 그가 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와 USB가 들어 있었다. 루미에르 타워 안전진단 결과, 하자, 은폐 내역, 비자금 거래 명단. 그 문서들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것들이었다. 그는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야. 하지만 나 혼자서는 이걸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어. 은지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지금 다시 자기 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난 죽은 게 아니었어. 계곡으로 떨어지기 직전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빠져나왔어. 몸은 다쳤지만 정신은 살아있었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때부터 숨어 살았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야.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제 와서?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제 때가 됐어. 증거가 모였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모든 걸 세상에 내놔야 해. 그의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작별처럼 들렸다. 은지는 두려웠다. 그가 또 사라질까봐,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녀는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할게요. 나 혼자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안 돼. 너는 지민이와 어머니를 지켜야 해. 나 대신에. 그 말에 은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은 늘 그렇게 혼자서 다 짊어지잖아요. 이제 그만 혼자서 싸워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이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가 말했다. 이번엔 끝낼 거야.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되찾을 거야. 그 말이 은진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그 품에서 울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묻어두었던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다시 홀로 아파트를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마지막 시선이 마음속에 남았다. 그건 사랑이자 경고였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손이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숨겨온 진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처음부터 되짚었다. 그날 전화벨이 울렸고 남편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니. 그가 말했던 대형 개발의 비밀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나는 결국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오래된 액자가 있었다. 사진 속의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겠다고. 그가 걸어온 5년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야 한다고. 며칠이 지나고 재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있던 곳으로 와줘. 보여줄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창고였다. 문이 열리자 먼지와 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퍼졌다. 안쪽에는 낡은 책상, 모니터 몇 대, 그리고 자료가 빼곡히 들어있는 서류 박스들이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5년을 버텨온 것이었다. 여기서 지냈던 거예요? 내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도망치려 했지만 곧 알았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그의 목소리엔 단단함이 있었다. 그동안의 고통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책상 위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공사 현장, 붕괴된 철근, 그리고 대형 개발 로고가 찍힌 서류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사고의 진짜 원인을 보았다. 이게 그날 당신을 죽이려 했던 이유예요? 그는 말없이 내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속에는 안전진단 조작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그들은 수천억을 잃게 돼. 그래서 날 없애려 했던 거야.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싸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사라진 뒤 그들은 나뿐 아니라
당신과 어머니, 그리고 지민이까지 감시했어. 그래서 돌아갈 수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가 우리 곁에 없던 5년은 그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만 끝내요. 이런 일 우리 둘만으로는 감당 못해요. 내 말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음 주면 공소시효가 끝나. 그 전에 자료를 넘기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많았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도 도와줄게요. 이번엔 당신 혼자 두지 않겠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맙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창고를 나서는 길에 하늘에서 가벼운 비가 내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었다. 그가 숨겨온 5년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 나도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며칠 새 더 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볼 거야. 며칠이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챙기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쿵쾅거리는 불안이 멈추질 않았다. 재현이 건넸던 USB가 내 가방 속에 있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목숨을 바꿀 만한 진실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조심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연락했다. 짧은 문자, 은어 같은 암호, 누가 보면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그 속엔 서로의 안부와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번져 보였다. 마치 내 마음 같았다. 흐릿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장 이상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대형 개발의 대표이자 재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인물이었다. 현관 앞에 서자 강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오늘은 왠지 눈빛이 예리했다. 어서 오세요, 은진 씨.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고 쪽 먼지를 좀 닦으라고 하셔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곧 오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가 오는 날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나는 천천히 서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며칠 전 재현이 말했던 금고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책장 뒤 커튼에 가려진 벽면. 그 안쪽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진공 청소기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다. 그러다 현관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이상철이 돌아온 것이었다. 오늘은 오래 걸리지 않게 해요. 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요즘 일은 어때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래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말에 왠지 섬뜩함이 느껴졌다. 그의 말투엔 늘 뭔가 감춰진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바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오늘 나왔어요.
서재 금고 근처까지는 갔지만 열진 못했어요. 그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이건 서류 하나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잡는 일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오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당신을 그 집에 계속 두면 안 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무서울 땐요, 그냥 당신 얼굴을 떠올려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와의 대화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싸움에서 벌써 도망쳤을 것이다. 그가 말했던 단어들이 떠올랐다. 진실은 결국 돌아온다.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이 싸움은 단지 복수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삶을 되찾는 길이었다. 며칠 후 재현이 새로운 계획을 말했다. 이상철이 서류를 한 곳으로 옮긴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금고에 접근하지 않으면 늦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그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은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두려움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진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낮게 떨렸다. 그럼 조심해요. 혹시라도 이상하면 바로 빠져나와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의지.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밤하늘이 어둠으로 덮였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주머니 속에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안의 진실이 내 가족의 운명을 바꾸리라는 걸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릴 듯 말 듯 흐릿한 구름이 깔려 있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나는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가방 속에는 재현이 준 작은 USB가 있었다. 그 속엔 대형 개발의 비리,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뇌물 명단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금고 안의 원본 서류가 필요했다. 오늘 저녁 이상철이 해외로 나간대요. 재현의 목소리가 전날 밤 통화에서 들려왔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어요. 이번엔 제가 끝을 보겠어요. 그 말 이후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 오후 2시 나는 평소처럼 회장 집 초인종을 눌렀다. 강비서가 문을 열었다. 오늘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 뒤 그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청소도구를 든 채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낯익은 서재의 문이 보였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재 안은 정적이었다. 책장, 유리창, 벽시계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책장 뒤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회색 금속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발. 손끝이 떨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또 실패. 마지막으로 재현이 알려준 세 번째 조합을 눌렀을 때 딸깍 금속 소리가 났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여러 개와 USB, 녹취기,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 정치인, 재벌, 기자들. 그들 모두 이상철과 거래 관계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게 진짜였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꺼내 내 가방 속 특수 카메라로 찍었다. 손목 시계가 초를 세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한 장, 또 한 장. 이제 거의 끝이 났을 때였다. 뭐 하시는 겁니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멈췄다. 고개를 돌리자 강비서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청소 중이었어요. 먼지가 많아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회장님 허락 없이 그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시선이 금고 쪽으로 향했다.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그 짧은 소리가 구원을 의미하는지 위협인지 알 수 없었다. 강비서가 잠시 멈췄다.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그가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나는 손에 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가 문을 여는 소리, 낮은 대화음.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서류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다. 손끝에 땀이 맺혔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온몸이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했어요. 전부 찍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잘했어요, 은진. 이제 모든 게 끝나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오늘 밤 10시에 만나서 검찰에 제출합시다. 알겠어요. 하지만 통화를 마친 뒤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낯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카페 맞은편에 멈춰 서 있었다. 누군가 내 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잔돈을 급히 내려놓고 카페를 나섰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뛰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밤 10시 우리는 오래된 창고 앞에서 다시 만났다. 재현의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서류는 다 가져왔어요? 네, 여기요. 그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위에 증거 파일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의 눈이 번쩍였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때였다. 밖에서 타이어가 급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차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도망쳐요. 재현이 나를 밀쳤다. 창고 문이 열리고 싸늘한 공기와 함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누군가 재현을 붙잡으려 했고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진실은 막을 수 없어. 그의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순간 천장에서 떨어진 철제 파이프가 남자들 쪽으로 쾅 부딪혔다.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 내리는 골목을 달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멈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시간 없어. 재현은 USB를 꼭 쥐었다. 이걸 지금 바로 넘기자. 그는 내 손을 잡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이 마치 불타는 듯 흔들렸다.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서울지검 정문이었다. 우리는 젖은 옷차림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USB를 담당 검사에게 건네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뉴스는 연일 대형 개발의 비리와 이상철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국내 최대 건설사 대표 장기 비리와 조작 혐의로 구속.
TV 속 자막이 흘러나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서 재현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끝난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지민이는 아빠 품에 안겨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모든 걸 보상해주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는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재현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는 집으로 가야죠.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긴 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 빛 속에서 우리 삶도 다시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신 한 줄이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충격 스토리의 다음 장면을 함께 열어주세요.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